안녕하십니까. 유신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중소형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위험들, 이런 것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공실률이 20%니까 이건 당장에 터진다. 이런 이제 리스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용 부동산은 일부의 이제 호화 그 사업용 부동산 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헬스케어 관련되는 투자는 여전히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번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커머셜 엣지라는 사업용 부동산 관련된 리서치나 이제 여러 가지 판매 정보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에서 발간된 자료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이 이제 분류 자체가 좀 나눠집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 사무실, 그다음에 소매 쪽, 호텔 쪽 이쪽은 여전히 수요가 괜찮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산업이나 그다음에 혼합 사용, 토지, 특수 목적, 특수 목적은 우리가 뭐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용 지역들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자의 목적에 맞는 사용 지역들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산업이나 혼합 사용 토지 특수 목적 쪽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분석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72p 올랐다. 그러니까 전년에 지금 시점 대비해서는 올랐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숫자가 16.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스턴이나 애틀란타, 그다음에 오스틴 같은 경우는 20%니까 거의 방 5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는 이제 한 개 내외 정도는 거의 이제 공실이 돼버렸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하탄 같은 경우는 평방피트당 단위당 이제 1,500달러 정도로 그 가격 자체가 추이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포틀랜드나 애틀란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거기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한 10% 정도가 만기가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준하는 만큼 올해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시카고하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한 7%가 올해 만기가 이제 도래한다. 향후 3년 동안에 3억 8천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이 민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실화 혹은 이제 연체가 아니라 이제는 원리금을 못 갚는지에 대한 부분들, 원금을 못 갚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공실률이 높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물량들이 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안 좋은 이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프로퍼티 트러스트 이제 같은 경우 트러스트 조합인 것 같은데요. 7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했는데 17억 달러를 채무 불이행한 걸로 나왔고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브록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에 오피스 타워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7억 정도, 7억 달러 정도를 갖다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의 그 큰 지표만 보면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일부에서 연체율이 일단은 높거나 혹은 이제 채무 불이행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들이 주요 지역에서 한 10% 내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샌디에고에서 이제 생명과학 쪽, 우리로 하면은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장이나 상업용 부동산 건설이 이 실험용 공간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약 쪽 신약 개발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R&D 투자 시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는 또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은펀드 TPG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매사추세츠에 생명과학 캠퍼스를 또 마련하려고 그것을 다른 이제 캐피탈 매니지먼트에다가 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걱정,
즉 이제 생명과학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 관련해서는 이 R&D나 투자 건설 관련된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매매나 거래는 또 잘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에셋의 어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스퀘어 피트당 단위 면적당의 가격을 보시면요. 빨간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으로 이제 A 등급의 그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 면적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 문제라든지 뭐 연체라든지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이슈들이 일부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관련된 R&D 투자 시설은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고 그런데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주요 지역으로 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9%, 시애틀 1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같은 경우는 16%, 필라델피아 14%.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전체적인 미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10% 초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당장 터지느냐 아니면은 시기를 두고 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리스크들이 축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터지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쪽 이쪽이 사실은 미국 고용에서도 가장 많이 채용이 되고 고용이 되는 서비스 부문인데요. 이 부분이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때문에 사업용 부동산을 갖다가 어, 수요를 창출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이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고용도 또 창출이 되고 이런 영향들이 파지티브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 관련되는 고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무용에 대한 이제 상업용에 대한 이제 부동산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체적인 연체율로 놓고 보시면 아직은 사상 최저치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22년도 연말까지 이제 차트이긴 한데요. 이게 아직도 1% 미만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연체율이 아마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용 부동산 자체 규모만 보면 이제 미국의 전체 규모가 지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나간 금액이 미국 상업은행에서 2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사실 역사상 또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부에서 거론되는 이제 리서치 자료에서 보시면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이 특히 사무실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지만 원격을 통한 이제 그 근무 형태가 아직도 살아있고 특히나 기업들 입장에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원격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뭐 관련되는 수당이라든지 관련되는 급여를 어느 정도 이제 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격 근무를 아직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에셋 매니지먼트나 조합이라든지 이제 신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용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채무 연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공실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체율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이유는 이런 투자조합이라든지 투자한 여러 가지 사모펀드 이런 회사들 쪽에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현금에 대한 보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굳이 이자를 연체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 사모펀드 같은 기관들은 상당히 소수에 아직은 국한되는 것이고 공실률이 높다고 해도 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임대료를 깎으면서까지 공실을 갖다가 메꾸기는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로 유동성이 상황 자체가 좀 괜찮은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현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 이러한 리스크들은 다 아마 수면 위로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아직도 잔존하고 페드가 어느 정도 원조적인 입장을, 보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리스크가
터지진 않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수개월, 6개월이나 1년의 기간을 두고서 리스크가 점증되면서 서서히 문제가 하나씩 표출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표면화되고 수면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이제 지표들이나 내용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